자, 이어서 산문. 산문 문학은 오늘 저번 주에는 술견설, 그리고 그 저번 주에 했던 공방전. 이제는 좀 더 소설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거의 이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5쪽, 조금 얘기하는데 125쪽 보면 이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조선시대 이 사람이 금오신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금오신화 혹시 들어봤습니까? 저 천주째 금오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5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5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생규정전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5개 이야기는 모두 다 보면 뭔가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뭐 용궁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가는 설정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설인데 조금 뭡니까 초기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비현실적인 물론 근데 고전 소설 보면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죠. 현대 소설보다는 뭐 이렇게 뭐 도수를 부리는 것도 많고 아니면 또 주인공이 너무 뛰어난 영웅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주몽신한테 맞죠. 그런 인물도 많은데 이생정전은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초기의 어떤 소설 작품으로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그러면 제목이 이생규장천입니다. 고전소설 제목을 보면요 주인공 이름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미 고전소설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거의 다 이름이죠. 맞죠? 뭐고 홍길동전,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맞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물이겠노? 이생규 이름이 생규 뭔가 항상 감사한 느낌. 이생규 알았어, 웃겼다. 이생까지. 우선 이생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전설 보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생은요 뭐냐면요 생 거기 한자도 살생자들 맞죠? 이 생은 이름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그냥 호칭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뭐 지금 지위라고 해요. 지위가 뭡니까? 학생이제. 학생. 그러니까 요 생은요 뭐냐면 공부를 하는 어떤 학생, 선비라는 뜻으로서 성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름이 성밖에 안 돼요? 이름이 성밖에 없어요. 아니요, 이름 따라 있겠죠. 그냥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뭐냐면 맞죠? 나연이 김나연인데 아마 뭐 김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생, 황생, 난 원수이고 오생 이렇게 누가 제일 그? 아니 뭐 맞죠? 뭐 요즘도 만약 뭐 요즘 시대 안 쓰지만 내가 종욱이한테 종욱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 한 80대까지는요 이런 학생 보고는 황군 이렇게 해서 황군 군이라는 거 써봤지. 여기서는 뭐겠지? 황량은 아니지 뭐 김양 이런 거 아닌데 여기서는 그렇게 군 이런 게 비싼 게 없는데 뭐였지? 없지? 양 맞잖아요. 양은 근데 좀 뭔가 이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더 높은 나이지. 맞죠? 군은 뭔가 좀 이 정도 나이 쓸 수 있는데 요즘 없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설령 그 시대 사람 아니니까. 여자는 없나 봐. 역시 남녀 차별 맞죠? 남자만 그런 게 있고 여자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생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작품 보면 또 뭐 김생 이런 많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생이고 규는 장이 뭐냐면 이거는 담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담. 우리가 담장 이렇게 얘기하죠. 담장 맞죠? 담이고 규는 뭐냐? 이거는 엿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생규장전은 어떤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물이 아니고 소설 작품의 어떤 특정 장면을 이렇게 맞죠? 표현하는 제목입니다.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본다. 왜 엿보겠노? 보통 왜 엿봅니까? 왜 이 이생이 담을 엿볼까요?
담 너머에 누가 있기 때문이겠지. 누구였노?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가다가 누가 여기도 뭐 가다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마음에 드는 사람 분 봤는데 그걸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 맞지? 그런 어떤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소설 본문은 이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부탁해요. 이생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 다닙니다. 고등학교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생이 그러니까 이 고조 시대니까 맞죠? 배경이 고조 시대 보면 이제 국립교육기관이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학 그런 혹시 뭐 조선시대 성균관 있잖아, 맞지? 국학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왔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나중에 뭐 대학 가는데 만약 대학을 뭐 어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 갔다.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고민하겠죠. 나는 어떻게 거기 살게 하지? 하다 보니까 뭐 혼자 자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적이 좋으면 학교 기숙사 갈 수도 있겠지. 그럼 또 하나 뭡니까? 서울에 만약 친척이 있어. 뭐 이모나 고모. 그러면 그 집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맞지? 어때? 어느 게 제일 좋겠노? 여러분들 혼자 살기 낫지? 쌤도 처음에 쌤은 포항 사람인데 대구로 대학교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쌤 어머니가 이모 집을 맡겼어. 이모 집이 저기 대구에 다사. 저 구미죠. 미안합니다. 어찌 대구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여간 대학교하고 쌤 다니는 학교하고 억수로 묻었어. 버스 타고 1시간 넘겨가야 돼. 그러니까 9시 수업이 대학교는 9시 수업이 제일 앞에 수업이거든요. 9시 수업이면 거의 7시 나가야 된다 집에서. 거의 고등학생 같이 사는 게다.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해요 쌤이? 오늘 춥지? 나도 추운 느꼈다. 그래서 쌤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자는 게 더 나아. 학교 근처에 왜냐면 친구들 자취하는 데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만약 아침에 수업 있으면 그냥 이모한테 전화하고 엄마 이모 나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잤어요. 그냥 학교 근처 자고 뭐 오후에 수업 대학교는 시간표 짜는 게 돼서 오후에 수업 시작할 수도 있거든. 오후에 수업 있으면 이모 집에 가서 5시쯤 와서 아침이면 그냥 밤새 놀고 그냥 대학생이니까 맞죠? 요즘도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맞지? 대학생 될 때도 고등학생같이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은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생도 친척집에서 학교 다녔는데 학교 오는 길에 뭐냐면 어떤 집에 보니까 이제 어떤 집에 담장을 가는데 담장을 보니까 자기 이상형이 있는 게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래서 뭐냐면 둘이가 막 이렇게 처음에는 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아빠한테 걸렸어. 누가 아빠? 이생 아빠한테. 이생 아빠가 니는 지금 공부하러 보내놨지만 지금 여자하고 지금 데이트를 해? 연애를 해? 빨리 과거 시험 붙어서 빨리 집안의 이름을 빛낼 생각해야지. 지금 네가 이럴 때 하면서 뭐냐면 네 같은 놈은 공부할 적이 없어. 니는 저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지방 쫓겨났습니다. 알죠? 근데 미처 이생은 최씨 요 여자친구 성은 최씨입니다. 여기도 이름 안 나죠. 최처녀 이게 말도 못하고 지방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최처녀는 저녁마다 하원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하원에서 이생을 맨날 만났는데 기다렸으나 두 서너 달이 지나도 맞죠? 옛날에 맞죠? 뭐 카톡이 없잖아. 없기 때문에 몰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두세 번 계속 나온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 이생이 아픈 게 아닌가 염려되어서 향아를 시켜. 향아 누구냐면 최처녀의 여자아이입니다. 여종입니다. 여종 아니죠? 향아를 시켜 몰래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게 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도정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두 서너 달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죄는 뭡니까? 이 죄의 내용은 뭐겠노? 죄의 내용을 적으세요. 부모 허락 없이 뭐 했습니까? 뭐 했노? 부모 허락 없이 연애를 했죠.
이게 재미다. 이게 왜 재미일까? 연애하면 왜 재미일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다? 이런 연애나 아니면 혼인 문제는 자식의 혼인은 부모가 결정한 겁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뭡니까? 여기 태어나면 부모 뭐고 남자 같으면 열심히 아까 했지만 가구급제를 위해서 양반이면 맞다. 양반이 경우입니다. 양반이 아니고 평민이나 천민이면 그냥 농사짓고 사는 거고 맞죠? 아니면 천민 사는 거고 맞죠?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남자면 뭡니까? 공부 맞지? 여자면 뭐 하겠노? 역시 공부하겠죠. 공부하는데 뭐죠? 과거를 칠수 없고 그냥 어떤 교양을 쌓는 공부 아니면 뭐 집안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사노동을 배우겠죠. 왜? 취직하기 위해서. 그러다 뭡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갑자기 어느 날 불러서 얘는 저 건너 마을에 최진사댁 셋째 딸 결혼한다 알겠나? 하면 알겠습니다. 끝. 난이도 똑같이 누가 한번 한다면 끝. 너 둘이 하는 겁니다. 각자 했죠. 그러니까 내 예를 형 뭡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 언제 보겠노? 네 신랑 언제 보겠노? 그럼 하는 날도 잘 못 보면 왜냐면 이렇게 다 되지 맞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사극에서 맞지 보면.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날 밤에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첫날 밤에 처음 보는 거죠. 그때 봤는데 뭔가 네 하고 맞죠? 맞죠? 이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까 했지만 그런데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모든 정지를 바쳐야 됩니다. 맞지? 정말 어이없죠. 만약 뭐 생각은 그렇지고 성격이 안 좋아. 성격 보니까 완전히 막 이상해. 그래서 사는 겁니다. 왜 부모가 정해줬으니까. 이런 어떤 맞죠? 이런 어떤 시대였는데 감히 맞지? 부모 없이 이게 뭐 자유연애죠. 자유연애. 알겠습니까?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두 년 됐다.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하여 채취하다 병이 났어. 침상에 이건 마음의 병이죠, 맞죠? 그녀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부는 핏빛을 렸다. 창백해지고 그녀 부모는 역하노 하면서 맞죠? 하지만 딸 맞죠? 채취는 말을 못하지. 왜? 채취는 뭡니까?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맞죠? 남자도 이렇게 되는데 맞죠? 여자의 어떤 몸으로서 이러면 뭡니까? 더 난리 나겠지. 사실은 막 머리 깎이고 막 머리만 빡빡 깎여서 막 이제 집구석에서 틀어박혀 있어. 집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자 같으면. 그는 딸의 상자 속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딸이 이생과 서로 주고받은 시가 들어있었다. 뭡니까? 그러니까 최천여가 말은 안 했지만 최천여의 부모는 딸의 상자를 보고 맞지. 여기 보니까 막 남자하고 주고받은 시가 있지. 그래서 자가 왜 지금 거 안 거죠, 맞죠? 무릎을 쳤다. 아이고 까딱 잘못했으면 내 귀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런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 하니까 이정이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시를 봤다 임마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딸의 뜻을 알았으므로 다시는 병의 증세를 묻지 않고 깨우쳐주고 달래어주고 하여 그녀의 마음을 뭡니까? 근데 이 최천의 부모는 뭐다? 맞죠? 불변하고 안 내리지? 그게 뭡니까? 그랬나?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 부모는 뭐다? 그 시대 부모답지 않게 맞죠? 자식의 어떤 행복과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모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최천의 부모가 그들은 매자 보고 있다 지금 매자 뭐냐면 여러분들 중매인입니다. 중매인 매자가 맞죠? 최천여의 부모가 매자를 통해서 매자는 있지만 중매 저 누구한테 이제 이생의 아버지한테 매자.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요즘도 뭐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방과 지방 사이에 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하는 메시지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매자입니다. 매자 중매인. 그래서 매자를 사이에 넣어 얘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보내었다. 이생 아버지는 최 씨의 집안에 대해서 묻고 난 뒤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젊어서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도 학문에 이 바람 났다가 뭐냐면 최천여와의 맞죠? 최천여와 연애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에 전통하고 평치도 현하게 생겼어. 훗날 장원으로 급제할 것이며 이름을 세상에 떨칠 것이니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의 배필을 서둘러 구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절합니다. 아 우리 아는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크게 되려 하니까 지금 당장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아 결혼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매자가 들어가서 전하니 천의 아버지는 다시 또 보내서 말했습니다. 송도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그대에게 영식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아들을 높여서 해요. 그러니까 영식은 누구냐 여기서 이생입니다. 영식 밑에 이생 적으세요. 이생을 맞죠? 이생을 얘기합니다. 영식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 끝까지 초야에 묻혀 있을 인물이겠습니까? 제 여식도 가히 남에게 뒤지지는 않으오니 그대의 혼인을 이루어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항상 다시 한번 맞죠? 요청하죠. 알겠다. 너 네 자식 잘하는 거 알겠다. 우리 아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매주 주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이생 아버지가 갑니까? 나도 젊어서부터 책을 들고 학문을 닦았으나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노복들은 불끈이 터지고 흩어져가고 친척들도 도와주지 않아서 생활이 침하지 못해 살림이 궁색해졌습니다. 어찌 건세 있는 가문에서 비단한 선비자를 사유로 삼으려 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호사가더니 내 가문을 지나치게 칭찬해서 귀수댐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생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생의 집안은 물론 양반이겠습니다. 낮습니다. 맞죠? 뭐 벼슬하고 맞죠? 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있어야 집안이 지처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최천여의 집안은 훨씬 맞죠?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당신네 집안이 훨씬 더 뭐고 여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그만큼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얘기하죠. 아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 너무 지나치게 칭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절 두 번째 거절했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다시 또 최천여 집안에서 최씨 집안에서 모든 예물 드리는 절차와 의장은 저희 집에서 다 처리할 것이니 좋은 날만 가려 가약을 맺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쭤주시죠. 다시 뭡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모든 결혼식 비용하고 다 우리가 부담한다. 날짜만 정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뭡니까? 뜻을 돌립니다. 맞죠? 보세요. 이 시집에서는 마침내 뜻을 돌리죠. 뭐 이거는 뭐 진짜 돈 모든 걸 다 한다 하니까 뭐 아싸 가만 한다 이거보다 뭡니까? 계속 이렇게 맞죠? 지금 몇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맞죠? 지금 두 번 거절인데 또 왔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대방 집에서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또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맞지? 그래서 그럼 뭡니까? 이생을 불러옵니다. 지방에 쫓겨났다. 그래서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당연히 뭡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옛날 이 고전소설 보면 이렇게 인물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을 뭐냐면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게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게 시를 지었어. 시를 지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깨진 거울이 합쳐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진 거울 합쳐진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다시 헤어졌던 이생과 최씨가 만나는 거죠, 맞죠? 깨진 거울이 합쳐지니 이것 또한 인연이네. 은하의 오작들도 이 가약을 돕겠네. 그리고 오작은 뭐냐면요, 까마귀와 까치입니다. 이거는 그거죠. 은하수 까마귀 까치는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은하수의 까마귀 까치들이 단위 만들어서 누구를 이어줍니까? 견우와 직녀 맞지? 오작교 뭐 들은 적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우리도 이제 만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원로는 붉은 신호이다. 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 그 전통 관념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그런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원로입니다. 월한 오인이라고 원로.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다 이거죠. 봄바람 부는 저녁에 두견서를 원망 않겠다. 이제 두견서를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이 시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삽입시. 뭐냐니까 소설 중간에 시가 삽입되어 있다 이거죠. 이 삽입시는
이 삽입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인물의 심리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사랑하는 상황과 맞죠? 이게 지금 이생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생이 첼시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겠죠. 그 기쁜 심리를 맞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다? 이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 맞죠? 이런 시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맞지? 연출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전 소설에 이렇게 삽입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인물의 심리나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최천화도 뭡니까? 시를 읊습니다. 근데 최천의 시는 잘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 헤어진 이생과 최씨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축하 맞지? 축하.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안 끝났어. 이야기는 아직 이어집니다. 밑에 보세요. 이윽고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을 점령하며 임금은 복주로 피난가. 홍건적의 난 이런 거 들어봤죠? 고려 시대 때 맞죠? 홍건적은 여러분들 사실 중국에서 맞죠? 일어난 도적대인데 중국을 막 해집었는데 홍건적이 이렇게 일어난 게 뭡니까? 고려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고려까지 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실제 있었죠. 홍건적의 난이라고 봤죠. 실제 신축년 이게 공민왕이 맞죠? 다스리던 1361년이랍니다. 이때 홍건적이 실제 취임했죠. 그걸 소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됐다? 임금은 피난가고 적들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잡아먹으니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겠죠. 그의 가족과 친척, 그는 여기서 누구냐면 이생입니다. 이생의 가족과 친척들은 능히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동서로 하나 숨어서 제각기 살기를 깨했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공덕한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이생 가족들도 맞죠? 생명을 맞죠?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는데 홍건적 중에 한 도적이 칼을 빼어 들고 쫓아옵니다. 이생은 지 혼자 도망갔어. 막 따는데 여인은 채씨죠. 채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근데 이 홍건적이 뭡니까? 이 도적이 채씨한테 나쁜 짓을 하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여인은 어떻게 했다? 너 같은 놈한테 밑에 이 호랑이 창기 같은 놈아 나를 죽여 씹어먹어라. 내 차라리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넘겨보세요. 어찌 개돼지의 배필이 되어 내 정조를 더럽히겠느냐.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홍건적이 채씨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죽여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뭡니까? 정제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도적은 노하여서 제가 죽였습니다. 한 칼에 죽이고 너무 잔인합니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가 부분은 뭡니까? 가 부분은 어떤 사건입니까? 최 씨가 맞죠? 이생의 부인 최 씨가 홍건적에게 맞죠?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 좀 얍삽하지 맞지? 지 혼자 도망가고 맞죠? 목숨을 살리고 도적은 도적을 떠나서 죽고 부모님이 살던 내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다 타버리고 없었다. 아내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다. 완전히 박살났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니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불을 비춰주는데 낭하에서 낭하는 뭐냐면 집에 복도 같은 복도가 있죠. 낭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뚜벅 뚜벅 뚜벅.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온다. 살펴보니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겁니다. 최씨가 있어요. 최씨 방금 앞에서 뭡니까? 칼로 죽고 여러분들 알죠? 막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최씨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생은 이미 최씨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이 뭐고 이야기만 보면 이생은 최씨 죽음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최씨 죽음을 그러니까 최씨가 죽은 줄 모르고 맞지? 모르고 그냥 살아온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미 죽음을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알지 여기 안 나왔지만 하여간 서술자가 뭐다? 죽음을 알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은 줄 압니다. 근데 뭡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사는 사람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마음인지 알겠나 여러분들? 나에서는 우선 뭡니까? 죽은 최 씨가 살아 돌아오는 거죠, 맞죠? 살아 돌아왔다. 돌아옴. 여러분 우리가 한신이라는 거죠. 한신. 한신이 뭐냐면요. 한 돌아올 한자에다 신 몸신자. 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아주 한신하다.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생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하면서 맞지? 죽은 거 아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하죠.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죽은 최씨에 대해서 이생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여러분들 이성적인 판단은 뭡니까?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이성적 판단이시면 귀신이다 되겠죠, 맞죠? 근데 뭡니까? 그거보다 뭐가 더 큰 겁니까? 사랑의 감정이 더 큰 거죠. 맞죠? 이런 거. 이게 가능한가? 만약 쌤도 지금 쌤 교회에서 아내가 있지만 만약 이런 거죠. 가정입니다, 그죠? 만약 먼저 죽었다 아내가. 근데 한 대 있다가 현관문 뻥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쌤이 그러면 뭡니까? 보통은 뭘 하겠죠? 맞지? 뭐야 하면서 어떻게 왜냐면 장례식 다 했는데 살아왔어 다시 맞지? 그런 상황인데도 물론 이생은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생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보다 더 앞선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하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정 얘기한 부분도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그래서 뭡니까?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에 살던 gen용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 약간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생략된 부분에서 이생이 묻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묻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게 됐냐? 하니까 최씨가 뭐합니까? 안타깝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최씨는 그걸 알고 있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명입니다. 이 전쟁통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서 맞죠 보면 막 정신없잖아. 근데 나중에 근데 진짜 어디서 죽은지 모르고 하면 뭡니까? 아니 뼈도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는 것보다 우리는 맞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문화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 지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맞지? 그러니까 죽었어도 시신을 찾고 맞지? 나중에라도 찾는 게 중요하죠. 죽었는데 아무 행방불명 실종돼서 뭡니까? 그건 더 슬픈 거 아닙니까, 맞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생이 묻는 게 우리 부모님과 막 그 시신은 어디에 있어? 최씨가 알려줍니다. 또 하나 우리 재산은 또 어떻게 된다? 재산.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에 어디 묻어놨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집 찾는 겁니다.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러니까 최씨덕의 이생이 재산도 되찾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부모님들의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줘 보세요.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어 금은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맞지? 부모의 어떤 장례를 치르는 거 맞지? 그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갔던 노복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도 또한 찾아들었다. 그러니까 이생이 재산을 찾아서 다시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니까
하인들도 다시 모이는 겁니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친척과 귀한 손에 길흉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척과 귀한 손에 길흉사가 뭐 길흉사 길흉은 뭐냐 길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쁜 일입니다. 흉사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뭐 아직 나이가 조금 더 자라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뭡니까 내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 이런 아는 사람의 기쁜 일이 뭐죠 보통? 결혼식이죠 맞죠? 뭐 친척 결혼식 한 번씩 가봤지? 가서 부표 먹고 했잖아 맞지? 결혼식 하면 막 이렇게 막 하고 맞지? 딴딴딴딴 하잖아 맞지? 흉은 뭡니까? 결혼식이 있으면 또 슬픈 건 뭐가 있노? 그래도 있지만 장례식이 맞죠? 장례식은 잘 아직 갈 나이 가나? 집에 놔두고 부모님 간다 이거 그런 거 있으면 맞죠 아직은? 그래도 뭐 장례식은 몇 번 겪어봤지만 슬프죠 맞죠? 슬프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장례식이 큰 건데 왜 이거 뭔데? 뭐 질문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했구나 맞지? 딱 휴지 줘. 그럼 그거 안 가고 그냥 아내와 함께 그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뭡니까? 바깥에 일이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사자성어 이거 혹시 압니까?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관심 없는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 이 정도 하면 나온다 이제 나가다 춘입니다. 안 나가니까 불출입니다. 대문불출, 두문불출. 써주세요. 어디서 거기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면 밑에 쓰면 되겠네. 두문불출 적어서. 다음 주에 내가 낼 수도 있다 이거. 두문불출. 아내와 맞죠? 맞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몰라 뭐 딴 세상이야 나 이제 상관없어 나 아내만 있으면 돼 해서 아내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맞죠?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뭡니까? 이렇게 또 끝나면 또 해피엔딩인데 또 아니요. 맞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2, 3년 지났습니다. 알죠? 죽은 채 씨가 살아 돌아와서 이 이생과 함께 행복하게 산 것이 2, 3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여인이 어느 날 분위기 잡고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다. 이건 뭐냐면 이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이생과 채 씨는요 세 번을 만났죠. 첫 번째 이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저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그죠. 그렇지만 이생이 채 씨를 처음 담 위로 엿보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두 번째 뭡니까? 근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생 아버지 때문에 맞죠 헤어지게 되지. 그게 첫 번째 이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만난 게 뭡니까? 그 채 씨의 부모님의 어떤 맞죠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혼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면 혼이죠 혼이. 근데 뭡니까 다시 또 왜 헤어졌습니까? 홍건적의 난 때문에 맞지? 채 씨가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근데 다시 또 만나죠.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환신. 이게 먼저 세 번째 만나면 세 번째 가약을 이렇게 세 번째를 이렇게 적으세요. 세 번이 뭔지. 세 번째나 가약을 맺었다는 말 있잖아요, 맞죠?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만났다 이거죠. 첫 번째의 만남, 두 번째는 혼례, 세 번째는 환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 돌아왔죠. 하지만 뭡니까?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또 이별해야 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은요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별이다 하고 목매어 울었습니다. 알죠? 이렇게 계속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맞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첼시가 뭐다? 다시 입어야 된다. 뭐가 됐습니까?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승에 갔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왔냐?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장소에 자신의 유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방함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부탁은 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세요. 얼마입니다. 여기 지금 요 생각되는데 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러다 옥황상제가 너거 커플은 착하게 살았고 또 안타깝게 죽었으니까 좀 내가 살려보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몇 년 살다 보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죠? 그래도 뭡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확연하거늘 어떻게 이거 뭐 이렇게 보면 이승과 저승의 구도가 깨지가 있는 거죠. 물론 옥황상제가 하느님이 환하께서 휴가를 줬지만 이 휴가는 맞죠? 휴가는 다 복귀해야 되죠. 맞잖아. 휴가 복귀하면 왜 됩니까? 저기 군대 가잖아, 맞지? 휴가 가재. 휴가 가는데 복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만약 4박 5일 휴가 갔어. 그러니까 만약 1월 17일까지 와야 돼. 근데 부대 안 들어가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는 탈영병이 됩니다. 맞죠? 탈영병이 되면 잡히면 커요. 군인은 뭔가 잘못하면 큽니다. 일반인 때보다. 탄핵이 두 가지가 있죠.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것도 탄핵이고 그 안에서 밖으로 맞죠. 나가는 것도 탄핵이죠. 나가는데 만약 총 먹고 나갔다 하면 무장 탄핵입니다. 총 안에 실탄이 있다 하면